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초록색 하리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초록색 하리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하태우. 2010 땡령군번으로 통신중대에서 야전 가설병으로 복무했다. 가설병이 주로 하는 일은 선을 매립해서 깔거나 CCTV 수리, 그 외 잡다한 일들. 그래서 훈련 또는 일상에서 전기 관련해서 조금만 안 되면 가설병을 외치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 불려다녔다. 야전 가설병 인원은 나를 포함 총 4명인데 이번 편의 주인공 맞선임 김하늘. 키는 160cm 정도로 작았고 몸무게는 작게 잡아서 120, 거의 130kg 정도 나갔다.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얼굴 크기를 버티지 못해 안경대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었다. 이 정도면 과체중으로 공익으로 빠져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원래는 공익임에도 굳이 현역으로 가야겠다면서 난리를 쳐서 온 케이스라고. 처음 자대 배치받고 행정반에서 대기하던 전입 첫날 김하늘이 내게 말을 걸었고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아이 신명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그 뒤로도 여러 일본어를 섞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는데 기억나는 건 저 말밖에 없다. 5월 마일군번이라 자대 온 지 얼마 안 되어 일병을 달았고 부대 내에 CCTV가 고장나서 김하늘 일병과 함께 보러 갔다. 이제 막 가설 일을 배우기 시작한 나는 궁금한 것이 참 많았기에 저 가설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설? 좋지. 태우쿤 따라와. 자기보다 후임은 모두 이름 뒤에 쿤을 붙여서 불렀다. 그렇게 나를 데려간 곳은 PX. 김하늘 일병님, 여긴 PX 아닙니까? 가설의 기초는 여기에서 배운다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며 PX에서 냉동과 과자 등을 사서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가설은 일단 먹어야 돼. 얼른 먹어. 그렇게 일과 시간이 다가도록 PX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김하늘. 불안해진 나는 저 CCTV 고치러 안 가십니까? 그럼 가볼까? 하지만 CCTV 근처도 안 가고 그 길로 복귀해버렸다. 그러고는 저희끼리 못 고칩니다. 업자 불러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일상이 일주일에 3, 4일씩 지속됐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다른 사람의 거의 2배의 양을 흡입하면서 틈만 나면 PX에서 냉동을 먹었다. 작은 키지만 몸무게가 저렇게 나가는 게 그제야 납득이 갔다. 냉동 먹을 때 옆에서 내가 하나 집어먹으려고 하자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신해 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우연히 그 뜻을 알았는데 일본어로 죽어라고. 꽥. 어쨌든 일병 3, 4, 5번까지는 맞선임 김하늘과 계속 붙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하늘과 함께 새벽 2시 초소근무를 서게 됐다. 1시 35분쯤 불침번이 깨워 기상했고 45분쯤 생활관을 나와 대기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김하늘 일병이 나오지 않아 김하늘 일병 생활관으로 갔다. 하지만 김하늘 일병은 보이지 않았고 다급해진 나는 복도로 나와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화장실 옆 정비실에서 전자레인지 다 돌렸을 때 나오는 띠띠띠띠 소리를 듣고 정비실에 가보니 김하늘 일병이 냉동을 품속에 넣고 있었다. 그렇게 김하늘 일병은 초소 근무 내내 냉동을 먹었다. 이건 김하늘의 많은 사건 중 일부에 불과했고 선임들 모두 김하늘을 안 좋게 평가했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남은 2명의 가설 선임은 내가 처음 전입해왔을 때 정말 기뻤다고 했다.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가설 막내 김하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해서라고. 그래서인지 일할 때 꼭 나와 김하늘을 붙여서 일을 시켰다. 하긴 내가 선임이어도 그랬을 것 같다. 그래도 자주 함께 붙어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김하늘 일병 칭찬도 자주 하고 비위를 맞춰주었다. 김하늘 일병은 기분이 좋을 때 일본어를 가르쳐줬고 따라서 발음했던 기억이 난다. 일병 5, 5봉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가설 일을 이해하고 자신이 조금씩 붙었다. 그러자 선임이 이야, 김하늘 이후에 에이스가 들어왔네. 마치 김하늘이 들으라는 식으로 나를 자주 올려쳤다. 그럴 때마다 김하늘은 PX로가 냉동을 잔뜩 사와 쌓아놓고 혼자 다 먹곤 했는데 먹는 거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다. 시간은 흘러 상병을 달고 분대장이 되었다. 후임들이 들어오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사건은 터지고야 만다. 분대장 면담 시간. 저 김하늘 상병님이 저희 PX 가서 과자랑 냉동 살 때 자기 것도 사오라고 했습니다. 뭐? 돈은? 돈은 못 받았습니다. 와, 이런 파렴치한 그 말을 듣고 간부들에게 보고할까 고민했지만 되돌릴 기회를 주자 싶어 김하늘 상병에게 먼저 얘기했다. 어떻게 돈도 안 주고 애들에게 과자랑 냉동 사오라고 시킵니까? 애들에게 돈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태우쿤, 나는 그런 적 없어. 후임들이 자발적으로 사와서 준 거야. 정말이야. 구제불능이다. 그 후로도 여러 번 후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지갑에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나라사랑 카드 훔친 것도 아니잖아. 금액도 작고 말이야. 그냥 넘어가자. 응? 내가 잘 얘기할게. 얼마 후 참지 못한 후임들이 마음의 편지를 썼고
김하늘은 갈치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된다. 나는 참석하지 않아 카더라로만 들었는데 위원회에서 김하늘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임들이 역으로 자신을 보내려고 짜고 모함했다고. 징계 결과 갈치로 보기에는 너무 짜치는 금액이고 추후 모두 돌려줬기에 며칠 정도 휴가 제한으로 마무리됐다. 그 후 김하늘은 후임은 물론 자기를 커버쳐주지 않은 나에게 잔뜩 화가 나 전역하는 날까지 말을 걸지 않았다. 아니 거기서 내가 어떻게 커버를 쳐줘. 그렇게 시간은 흘러 김하늘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원래 저녁 전에는 취침 소동 후 생활관에 놀러가 잘 가라고 인사도 하고 장난도 쳤지만 김하늘에게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집에 가는 날 아침 중대원 모두가 배웅해서 위병소 앞까지 바래다주는 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김하늘을 위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내게는 맞선임이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정이 들어 위병소까지 배웅했다. 택시가 도착했고 고생했고 내가 장난 좀 쳐놨는데 기대해 태우쿤. 뭔 소리지? 라고 잠깐 생각은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렇게 내 맞선임 김하늘 병장은 집으로 갔다. 3, 4일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부대 내 CCTV와 지휘 통제실의 모든 화면이 꺼진 것. 단순 정전이 아니었다.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나와 후임들이 부대를 돌았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야 만다. 뒷산 울타리 앞쪽에 매립해 있던 선들이 거의 잘려져 있었고 CCTV 선까지 덜렁거리고 있었던 것. 처음에는 쥐나 말벌들이 그랬나? 생각했지만 부대 내 가설병만이 알 수 있는 선들만 조금씩 잘려져 있었던 바. 문득 내가 장난 좀 쳐놨는데 기대해 태우쿤. 김하늘이다. 그때 나한테 한 말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선을 바로 끊으면 티가 나니 3분의 2 정도만 끊어 2, 3일 후에 먹통이 되게 만든 것이다. 기가 막히게 끊어놨네. 그렇게 부대에 걸린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 후임들은 다음날까지 잠도 거의 못 자고 밤새 일을 했고 고생 끝에 겨우 복구 완료할 수 있었다. 복구한 후 CCTV를 돌려보니 역시나 김하늘 병장이 선을 자르고 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런 모습들을 왜 당일 CCTV 병들이 바로 발견하지 못했는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당시 작업 시간이 새벽 3, 4시쯤이었다. 그 시간대는 사실 CCTV 병들 다 졸고 있을 시간.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을 선택해서 작업한 듯. 빡친 중대장과 연대장님 등 간부들은 헌병대에 김하늘을 신고한다. 하지만 이미 전역한 민간인을 헌병이 어떻게 잡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원래는 찍턴이라고 15일 말년휴가 갔다가 부대로 들어와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전역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당시는 팬데믹 시기라 전역 전에 전역 신고를 받고 휴가를 보낸 후 미복귀로 그대로 전역하는 방식이었던 것. 김하늘 병장은 전역 전 휴가 상태였기에 아직 군인 신분. 그래서 헌병이 김하늘을 체포해서 데려올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전역을 했고 후임들에게 듣기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는 것이 김하늘 병장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다. 이 사연을 제보하기 위해 적으면서 그때 밤새 잠도 못 자고 일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개빡친다. 김하늘 병장님, 김하늘씨 마투임 말년에 개고생 시키셔서 기분 좋았습니까? 이게 그때 커버 쳐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아, 사회 나가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고 부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당시 함께 일했던 후임들아 정말 고맙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